안녕하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AVR 기초의 C 프로그램을 강의할 강사 송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뭐를 배웠죠? 저번 시간에는 조건문인 if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런 문장 중에서 순환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환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순환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떠한 루프를요, 빙빙 도는 것, 이렇게 이제까지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차례대로 실행하는 문장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순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 번에 쭉 위에서부터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순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순환문에는 세 가지 종류가, 대략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while문, 그 다음에 do while문, 그 다음에 for문 이렇게 있는데, 이런 문장들은 대체적으로 그 if문과 결합된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 만약이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어떠한 특정한 루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실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순환문은 while문입니다. 그럼 while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while문의 형식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됐어요. while 써주고요. 조건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이 참이면, 즉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조건이 참이면은 요 블럭 기호로 되어 있는 여기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실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문장원 문장타 실행하고 다시 가서 조건을 체크하고, 조건이 맞으면은 다시 문장원 문장2를 실행하고 다시 가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바깥으로 나오는 이러한 문장을 우리가 while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은 보면은 요거를 루프라고 그래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빙빙 도는데, 요 블럭 기호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데 요걸 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while문을 보면은 어떤 루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건부터 체크를 하죠. 그죠?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 그래서 조건이 거짓이면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근데 조건이 참이면은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문장을 실행하고 다시 조건을 체크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일 먼저 1부터 100까지 동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while문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코드 블럭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킨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while new project. 그래서 console application next C next,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011이라고 정할게요. 그 다음에 next finish 하면은 여기 011 프로젝트가 생겼습니다. 메인 C를 올리면은 이렇게 되죠. 저는 이거를 에디터에서 부르겠습니다. 크림슨 에디터요. file open 바탕화면에 작업에 C 프로그램에 011에 NC 이걸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터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0까지 만드는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부터 100까지 더하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1서부터 1, 2, 3,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얼마까지 더하냐면 100까지 더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하는 데이터가 들어갈 변수는 P라고 정하는데요. P에다가는 처음에 2를 넣고 그 다음에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서 100까지 한번 넣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변수를 선언합니다. 자, 변수를 선언합니다. 우선 1, 2, 3, 4 해서 100까지 변하는 수가 들어갈 변수 P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합이 들어갈 변수 sum을 정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변수의 값을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변수에 미리 값을 넣는 거예요. 미리 값을 넣는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처음에 선언하면은 여기에 자동적으로 0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러는데 자동적으로 0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줘야 돼요. 미리 값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P라는 데는 우리가 2를 넣을까요? 미리 2를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1부터 시작하니까요. 네. 그 다음에 sum이라는 변수에다가는 합이 들어갈 변수인데요. 이렇게 합이 들어갈 변수인데 여기다가는 0을 넣어놔요. 자, 0을 넣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문입니다. while문. 자, 시작합니다. while문 처음에 어떻게 써져요? while 하고 번역하면 while은 뭐뭐하는 동안에 during이란 뜻이죠. 뭐뭐하는 동안에 뭐뭐하는 동안이라면 가로 열고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써주죠. 조건을 써줍니다. 여기다 조건 써줍니다. 자, 어떻게 써주면 되죠? P 값이 오늘 연산자 또 하나 배웁니다. 크거나 작거나 같을 때 할 때는 이렇게 써줘요.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연산자를 써줍니다. 작거나 같을 때 얼마보다요?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와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 안으로 들어와.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바깥으로 빠져나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while문의 특성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합니다. sum이라는 변수에다가는 원래 있던 sum의 값에다가 P를 더하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sum이 얼마죠? 0. 0에다가 그 다음에 P가 얼마죠? P 2를 더하는 겁니다. 2를 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 요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합니다. 요렇게 수식을 써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원래 sum의 값에다가 P 값을 더해서 P 값을 더한 후 다시 sum에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원래 sum의 값에다가 P 값을 넣어서 그것을 다시 sum에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넣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하라 명령어 print formatted 1 더하기 점점점점 요거는 그냥 문자로다가 출력만 하죠. 그 다음에
세 칸 잡아서 정수를 출력하라 그러려면 %3d 있습니다. 요건 무슨 뜻이냐면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자, %d 정수를 출력하라. 그런데 전체 출력하는 자릿수가 세 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역시 다음 또 정수를 출력하는데 이번에는 다섯 자리를 잡아서 출력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백슬래시. 자, 정수 두 개 출력해 줘야죠. 하나, 둘. 그래서 P하고 sum을 출력하라. 자, 처음에 이제 P2를 더했어요. P2를 더하는데 이제 그 다음엔 P 얼마를 더해야 돼요? 2를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 값을 변환시켜야 돼요. 이걸 조건 변경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식으로든지 조건을 변경해야 while문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조건을 변경합니다. 최종적인 P값은 현재의 P값 얼마죠? 1. 1에다가 2를 더해라. 그러니까 1이 얼마로 돼요? 2로 되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P값이 2가 됐어요. 자, 한번 봅니다. P가 처음에 1이었다가 이걸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다시 1을 더해서 P값에 넣어라. 그러니까 P가 2가 되죠. 자, P가 2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조건을 체크해봐요. 2, 100보다 작죠? 그러니까 다시 들어와요. 안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sum에다 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2가 되죠. 그걸 출력하고 다시 와서 P가 3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를 계속 돌죠. 빙빙 돕니다. P가 얼마가 될 때까지? P가 100이 될 때까지. 왜? P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계속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100이 돼도 조건을 만족해서 100을 더하고 sum에다 100을 더하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1이 되거든요. 101이 됐을 때 P값이 이제 101이 되면 어떻게 돼요? 101이 되면은 P가 10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저장하고 컴파일. 예, 컴파일 오류가 없습니다. 실행. 자, 이렇게 되죠? 보십시오. 이렇게 1서부터 쭉 해서 1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더합니다. 1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더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과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File, New, Project, Console Application, Next. 이번에는 012로 만들겠습니다. 012. Next. Finish. 자, 012에 맨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File, Open. 012에 맨시. 자,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까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1서부터 100까지 쭉 더해요. 1서부터 sum이라는 변수에 1서부터 100까지 쭉 더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더합니다. 100까지 더하는데 이렇게 100까지 더하는데요. 100까지 더하는데 합이 자, 여기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sum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계속해서 100까지 더하는데요. 100까지 더하는데 이 합이 썸이 2000하고 3000 사이에 올 때, 그러니까 썸이 2000 이상 3000 이하일 때는 어떤 숫자를 더하면은 2000하고 3000 사이의 숫자가
합이 나오는가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똑같습니다. 자, 먼저 변수를 설정합니다. integer p와 sum 합이 들어갈 변수 이걸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p에다가는 미리 1을 넣어놓고 sum에다가는 0을 넣어놓습니다. 0을 넣어놓습니다. 자, 0을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while 문 안으로 들어가요. 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P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 이 안으로 들어와서 실행하여라. 자, 먼저 sum에다가 원래 있던 sum의 값에 P를 더하여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력합니다. 출력하는데 이렇게 출력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print formatted. 이제 요거는 그냥 출력하는 겁니다. 1 더하기 해가지고 퍼센트 3칸 잡아서 출력하여라. 그 다음에 퍼센트 OD 5칸 잡아서 출력하여라 하고 다음 줄로 건너뛰지 않습니다. 다음 줄로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놔둡니다. 자, 요거가 중요합니다. 다음 줄로 건너뛰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그 상태에서 P 값과 sum 값을 출력합니다. 얼마를 더해가지고 그때까지 합이 얼마다 이걸 출력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if문을 써서 그 조건을 사용해 합이 sum이 2000과 3000 사이의 값을 조사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 잘 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while문 안에서도 if문이 들어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냥 말로 합니다. 만약에 sum의 값이 자, 비교 연산자 배웁니다. 크거나 같아요. 얼마보다요? 2000보다 크거나 같고, 이해가시죠?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AND 연산자를 씁니다. 자, AND 연산자는 뭐냐면은 양쪽에 있는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인 조건을 우리가 AND 연산자라고 합니다. AND 그리고 그냥 뭐 AND 연산자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면 자동적으로 AND가 나옵니다. 즉 sum의 값이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sum의 값이 30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자, 다시요. sum의 값이 작거나 같아요. 얼마보다? 3000보다 같으면 자, 그래서 여기 AND 연산자 나왔습니다. 요거 AND 연산자 말씀 제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AND 연산자는 지금 조건이 2개 나왔죠. 이쪽의 조건, 이쪽의 조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AND 연산자로 묶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조건도 만족하고 이 조건도 만족해야 되고 그러니까 AND 연산자 양쪽에 있는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이 전체를 만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도 참 true 이쪽도 참 그것이 양쪽이 모두 참이어야만이 이 전체가 true 참이 되는 거 이러한 연산자를 우리가 AND 연산자라고 불러요. AND 연산자라고 부른다. 오늘 하나 배웠네요. 또 AND 연산자 양쪽이 전부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한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sum이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sum이 30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봐요. print formatted. 자, 잘 보세요. print formatted 해놓고 요렇게 한번 요런 거 표시해 볼까요? 화살표를 표시하고 표시를 한 다음에 그때의 써주고 싶은 거 써줘요. 그때의 그때 더하는 값, 어떤 값을 더하느냐, 이제 요걸 표시를 해줘요. 더하는 값 넣고 퍼센트 3B 세 칸 잡아서 출력하라.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라. 여기서 이제 비로소 써줍니다. 어떤 값이요? P 값을 출력하라.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막아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else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음 줄로 그냥 그대로 건너뛰기만 해요. print formatted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분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이 결과를 보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선생님이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실행해보고 스스로 한번 파악해보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변경을 여기서 해주죠. 조건 변경해줘. P 값을 원래 있던 P 값에다가 1을 더하여라.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조건 변경을 해주고 합니다. 자, 이게 과연 화면에다가 2000 이상, 3000 이상 되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해줄까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yes, compile. 우리가 없네요. 실행. 한번 보죠. 자, 1서부터 쭉 더해 나갑니다. 1서부터 쭉 더해 나가다가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P값이 62일 때까지는 합이 얼마예요? 1953으로 2000을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63을 더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63을 더하는 순간 2000이 넘었죠. 2016. 아하. 그때 더하는 값 얼마? 63. 이렇게 출력하는 의미를 아시겠죠? 쭉 더하다가 76을 더하니까 그때까지는 아직도 2926이었다가 그러니까 나오죠. 이렇게. 그때 더하는 거 76. 그런데 77을 더하는 순간 3000을 넘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출력, 그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면, 왜 여기서 이제 그걸 아실 수 있어요. 여기서 왜 다음 줄로 건너뛰라고 안 하고 조건을 준 다음에 2000하고 3000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요거를 출력하고 그때 더하는 값하고 그거를 출력하고 그때 다음 줄로 건너뛰라고 했구나.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은 그냥 이거를 출력한 상태에서 에어스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 다음 줄로 건너뛰라고 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뛰죠. 그런 거였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합이 2000과 3000 사이에 있을 때의 값을 구하는 걸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과제를 한번 즉석에서 줘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 번 나왔죠? 몇 번을 더해가지고 P 값이 변하는 과정이 몇 번인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번이죠. 그러면은 몇 번 더하는지 이 횟수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테크닉입니다. ABR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별별 테크닉을 다 써야 돼요. 자,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선 그 횟수를 셀 변수를 하나 정해요. count을 정한다. 그리고 그 count에다가 미리 이제 0을 넣습니다. 처음에는 0이니까요. 0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어디에다가 count을 1씩 증가시키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썸이 2000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썸이 300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출력하고 이때 그 조건을 만족한 거니까 이때 count의 값은 원래 있던 count의 값 더하기 1 여기서 해주면 되겠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해주고 최종적으로 어디서 출력하면 될까요? 프로그램 while문을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출력하면 되죠. print formatted 자, 총 횟수 이렇게 하고 정수를 출력하여라 %d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어디에 있는 거? count에 있는 값을 출력하면 되죠. 실제 한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소소한 테크닉입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만들 때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컴파일 그다음에 실행 해봤습니다. 자, 17번인데 7자 나왔을까요? 저 여기 나와있죠. 14번인가요? 총 횟수는 1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횟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while문의 예제 프로그램 2개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while문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you 미안합니다. 이게 아닌데 제가 여기로 가야 되죠. 네, while you project console application next C next 013으로 할까요? 013 그다음에 next finish 그래서 NC를 올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크림슨 에디터에서 부릅니다. 파일 오픈 14안에 NC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뭐를 하냐면요. 우리가 은행에 우리가 고객이 돈을 맡겼을 때 그것을 복리 계산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가 10,000원을 집어넣었을 때 이율이 얼마 있을 때 매년 받는 돈은 얼마일까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 복리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원을 은행에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게 원금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럼 이자는 뭐 그냥 알기 쉽게 10%라고 하겠습니다. 10% 그러면은 0.1이죠. 원금은 100원이고 원금은 그 다음에 이자는 0.1% 0.1 그러니까 10%예요. 그러면은 1년이 지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원금 100원과 이자가 얼마가 되죠? 10원이 되죠. 그러니까 1년이 지난 다음에 원금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110원입니다. 그런데 110원이죠. 그런데 2년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원금이 그대로 100원이 아니라 110원이 다시 원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2년째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1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2년째 받을 수 있는 돈은 110원에다가 이자 11원을 합쳐서 얼마가 되죠? 이걸 두 개를 더하니까 121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째 되면은 이 121원이 다시 원금이 되는 거예요. 3년째.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복리법으로 해서 원금을 매년 받을 수 있는 돈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원금이 들어갈 변수를 하나 정할까요?
원금은 이제 뭐 소수점이 없으니까 정수형 변수 원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원금이 들어갈 변수입니다. 원금이 들어갈 변수. 근데 이제 이자는 그렇지 않죠. 이자는 소수점이 존재하잖아요. 예. 소수점이 존재하니까 소수점이 존재하는 변수는 어떻게 선언한다고 했죠? 예, 여러분들 다 배웠습니다. float. 소수점이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는 float라고 써줍니다. 자, 이자는 rate라고 하겠습니다. 자, rate. 이거는 이자가 들어갈 변수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언할 게 있는데 이 사이에다 할까요? 정수형 변수인데 매년 1년, 2년, 3년 횟수가 들어갈 변수 y 이거를 한번 정하겠습니다. 이거는 횟수가 변수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변수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짜실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는 그렇게 짭니다. 일단 그냥 프로그램을 변수를 내 마음대로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중간 본 문장을.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변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위에 가가지고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무래도 수업이니까 첫 번째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금은 10,000원이라고 할까요? 네, 원금은 1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레이트 이자는 요즘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보통 6%라고 그러나요? 네, 6%. 뭐 6%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0분의 6이니까 0.06 이렇게 되죠. 이율은.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1년이 되었다고 보고요.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y가 10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y. 자, 진행하여라. while 진행하여라. 언제까지? y가 작아요. 또는 같아. 얼마까지? 10년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그걸 만족하면은 이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하죠. 자, 현재 1년이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은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첫 해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원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첫 해의 원금은 원래 원금에다가 이자죠. 이자는 어떻게 구하죠?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 곱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원금에다가 곱하기 레이트 이자를 곱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의문이 생깁니다. 원은 잘 보세요. 원은 정수형 변수예요. 근데 레이트는 미안하지만 뭐예요? 실수형 변수네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사칙 연산을 할 때는 양쪽의 형을, 그러니까 정수면 정수, 실수면 실수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을 실수형으로 바꿔라. 강제 형 변환을 시킵니다. 강제로 형을 변환시키는 거예요. 이게 원의 값을 강제로, 지금은 정수형이지만은 실수형으로 바꿔라 할 때, 강제로 바꿔라 할 때는 가로를 열고요. 바꿀 형을 써줍니다. 플로트. 네. 강제로 플로트로 바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막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원의 값이 정수형인데, 이렇게 원의 값이 정수형이죠. 그죠? 네, 이렇게 원의 값이 정수형인데, 이 원의 값의 형태를 가로 열고 플로트 가로 닫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강제로 플로트로 바꿔줘라. 실수형으로 바꿔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는 게 맞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사실은요, 저 같은 좀 약간 결벽증이 있는데, 이렇게, 아예 요것도 가로를 쳐줘요, 이렇게. 그래서 원이라는 값을 실수로 바꿔라.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그래야만이 요것도 실수, 레이트도 어떻게 돼요? 플로트, 실수죠? 양쪽에 이렇게 형을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변수 배울 때 배우셨지만, 이렇게 정수형 덧셈 뺄셈이요. 정수형 덧셈 뺄셈에서는 정수하고 실수를 더해가지고요. 그거를 출력하라, 정수를 출력하라 하면 소수점 이하가 날아갑니다. 그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출력하겠습니다. 자, print formatted. 자, %2 두 칸 잡아서 정수 출력하라. 년에 받을 수 있는 돈 이렇게 쓸까요? 네. 이렇게 두고 자, 퍼센트 6칸 잡아서 출력하라. 6D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n 이렇게 할까요? 자, 처음에는 y를 출력하시고 그 다음에는 1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조건을 이렇게 한 바퀴 삥 돌으면은 이자까지 합친 돈이 다시 원금이 되죠. 그런 거구나. 금방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럼 y를 하나를 증가시키죠. y 플러스 1. 이제 다음 해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프로그램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생각하는 게 약간 까다롭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원금은 어떻게 되죠? 원래 있던 원금 10,000원에다가 이자를 더해가지고 그걸 출력해요. 그리고 이제 y가 2년이 됩니다. 2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거 조건을 체크하죠. 요 조건 10년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만족하죠. 근데 이미 원금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복리니까 아까 이자까지 합친 그 돈이 다시 원금이 돼가지고 요거를 또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돌면은 10년 동안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실행이 되는지 볼까요? 저장하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컴파일 오류가 없네요. 실행 나오죠?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1,599원이네요. 그 6%니까요. 6%. 원래는 그 소수점 이하가 절삭되니까 원래 600원이죠? 6%면. 근데 1,599원. 쭉 해가지고 10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냐면은 17,000. 여러분들이 10,000원을 은행에 집어넣어 놓고요. 복리로 계산해 주세요 하고 10년 뒤에 17살 때 10,000원 집어넣고 27살 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17,9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while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while문의 특징은 요거를 이렇게 블럭 기호로 묶여져 있는 거, 요 부분을 우리가 루프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루프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while 다음에 나오는 조건이 참이면은 이 루프를 돌아요. 빙빙 돌아요. 근데 이 조건이 참이지 않으면은 그때서야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루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을 체크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while문은 루프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건을 체크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 while문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새로운 순환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이 무한루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요. 파일, new, 프로젝트, console application, next, C, next. 이번에는 014로 하겠습니다. 014, next, finish. 이 무한루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파일, 오픈, 시작. 여기서 무한루프를 만들 건데, 무한루프라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매크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매크로가 뭐냐면요. sharp define, 정의하여라. true라는 문자는 true라는 문자는 1과 같다. 이렇게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true는 1이다. 이렇게 알고 그냥 알기 쉽게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true와 1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이냐 거짓이냐, 논리적으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요. 요거를 하나 또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질 때요. 요런 게 있습니다. 0을 제외한 죄송합니다. 0을 제외한 모든 문자나 숫자는 참, 다시 말해서 T입니다. 참이다. 그래서 0만 거짓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자, 먼저 정수형 변수 P와 Q를 선언하겠습니다. 자, P와 Q를 선언한 다음에요. P는 1, Q도 1로 놓겠습니다. 자, 이제 무한루프 시작합니다. while 1 이렇게 써줘도 이건 뭐냐면 1은 참이기 때문에 이 while문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요 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참이에요. always true. 그렇기 때문에 이 루프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1이 언제나 참이기 때문에 여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돌아가요. 프로그램 끝낼 때까지 못 빠져나갑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바로 무한루프라고 그러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요 무한루프 안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통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인베디드나 아니면 펌웨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텔레비전이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아니면 도어락 같은데 키 같은 거 패드 조작해가 그런 데 다 마이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데서 수행하는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무한루프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성할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무한루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 뻘쯤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처음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언제나 참이다라는 뜻에서 true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이게 true가 뭐지? 참? 근데 여기서 정의했잖아요. true는 1, 언제나 참이다 이렇게.
자, 그런 상태에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print formatted 정수를 출력하여라 %d 그 다음에 또 정수를 출력하여라 %d 그리고 다음 줄로 건너뛰어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p 다음에는 q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p도 하나 증가시키고 q도 하나 증가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요런 상태에서요. 그리고 Q를 먼저 하나 증가시킵니다. P를 하나 먼저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P를 하나 증가시키고 나서요. P를 하나 증가시키고 나서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P가 뭐하고 같으면 P가 예를 들어서 30단위로 할까요? 30하고 같으면은 그때서야 Q를 하나 증가시켜라 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프로그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왜 무한루프? 여기를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볼까요? 컴파일. 예, 실행이 됐죠? 자, 컴파일을 이제 실행시켜 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쭉 이쪽은 계속 2만 나오고, 어떤 키를 눌러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실행이 됩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걸 무한 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끝내야 돼. 이렇게 해서 억지로 끝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이 안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부릅니다. 여기 제가 조금 알고리즘이 좀 있는데 P가 30이면은 여기다가 P가 30이면 P를 다시 P를 0으로 놓을까요? 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P를 0으로 놓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번 바꿔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컴파일을 합니다. Q값도 변해야 되는데 제가 그 Q값을 P가 30일 때를 가정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P값은 1에서 30까지 변하고요. 그때마다 P값이 30이 될 때마다 Q값은 1씩 증가하는데도 이렇게 많이 변한다. 이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억지로 정지시키지 않으면 계속 진행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무한 루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가 while 다음에 조건이 항상 참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강제로 프로그램을 정지시키지 않는 이상 또는 컴퓨터를 끄지 않는 이상 계속되는 이러한 while문을 우리가 무한 루프라고 부른다. 무한 루프요. 그리고 이 무한 루프는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프로그래밍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while 다음에 나오는 무한 루프 안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왜냐하면은 이런 마이컴을 가지고 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펌웨어나 아니면 인베디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루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while문에 대해서 4가지 프로그램으로 실습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